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밤 동안에 지금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또 일정이 있다 보니까 영상을 좀 빠르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마켓 시장하고 알트코인 시장 보면은 흐름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표로 봤을 때. 근데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알트코인하고 1%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지금 비트코인 메이저 애들이 좀 움직임이 알트보다 좀 강하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ABC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코인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드렸고, 제가 이제 회원님들에게도 1시간 봉에서 35만 5천 원짜리가 깨지면은 코인이 전체적으로 좀 밀릴 수 있다. 특히 최근에 급등 나왔던 코인들 위주로 많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시점에서 이제 하락 좀 가능성이 좀 크게 나오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좀 공략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상승 나왔던 코인들이 많이 주춤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조금 호불호가 갈려요. 뭐냐면은 메이저급 중에서도 비트코인 캐시 ABC 역량을 받는 애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 다는 아니지만 일부 코인들이 좀 해당돼서, 일단 우리가 개별적인 좀 코인의 어떤 흐름을 놓고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캐시 ABC가 이번에 거래 대금을 많이 끌어당겼죠. 그래서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이 몰렸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좀 주의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밀리는 코인들이 있어요. 이제 헌트도 사실 잘 갔다 왔는데, 헌트는 제가 봤을 때 어, 흐름 자체가 상패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좀 많이 풍겨요. 그래서 다른 코인들도 급등 나온 게 있지만 헌트는 유독 그런 흐름을 좀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나왔을 때 최대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근데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그런 거고, 엑시 인피니티도 지금 일봉상 이틀 전에 급등이 나왔다가 하락세로 가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8만원 종가로 깨질 경우에는 크게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수익 내는 거 굉장히 좋은데요. 당연히 수익 내려고 투자하는 건 맞지만, 어, 이게 좀 뭔가 불안한 시장이죠. 불안한. 시장은 올라가서 좋은데 뭔가 이번 달 불안해. 그러니까 어중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럴 때는 비중을 뭐 줄인다든지, 아니면 현금화를 한다든지, 오를 때마다 뭐 판다든지, 아니면 아싸리 그냥 메이저급 안전하게 뭐 시총 10위 안에 있는 애들로 사둔다든지, 좀 그런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메이저든 아니든 다 이제 비슷한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골렘도 급등됐다가 어제 많이 밀렸어요. 15% 빠졌는데 오늘 큰 흐름으로 회복을 시키지 못했어요. 800원 회복 못 시켰다 보니까 골렘이 장중에는 800원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800원 종가로 못 넘어갈 경우 크게 다시 하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만 좀 주의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올라가는 코인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서 아침장에 크게 올라가는 지금 이런 포지션들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아침장이요. 그래서 9시 전입니다. 9시 전에. 그러니까 이제 요런 코인들 지금 상승 주도되고 있는 코인들이잖아요. 보면은 시총이 절대 낮지 않은 코인들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보면 그냥 여기 올라오는 것만 봤을 때, 그리고 반대로 이제 빠지는 애들도 뭐죠? 빠지는 애들 중에서도 시총이 좀 높은 애들은 있지만, 요 중에서 최근에 잘 올라갔던 애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큰 폭으로 하락까지는 아직 아니죠. 대신에 요거에 대한 눈치를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어쨌든 비트코인 캐시 ABC가 어제와 9월 5일과 9월 4일짜리에 지켜주었던 34만 원짜리를 현재는 좀 깼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39만 원이죠. 39만 원. 저가에서 종가 36만 원이네요. 그래서 36만 원 자리를 지금 깨서 요렇게 34만 원대로 끝나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한 25만 원에서 26만 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냥 제 관점으로 봤을 때 6천만 원에 대한 회복을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봤어요, 저는. 근데 이번에 이제 5,800 돌파가 되고 6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포지션이 굉장히 잘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0분이 남았죠. 30분만 있으면 9시가 되는데 만약에 6천만 원이 넘어서 끝나게 될 경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 제가 이제 계속 녹화 방송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 이제 시총이 좀 높은 애들 있죠. 조 단위 뭐 1조 이상 아니면 5조 이상 10조 이상 되는 애들, 큰 애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끌고 가는데 어디다 갖다 팔아야 되냐, 그걸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꺾일 때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꺾이는 걸 봐야 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6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더리움을 좀 땡겨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올랐으니까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이 좀 더 이제 힘이 나겠죠. 그렇다 보니까 메이저를 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있어요. 높아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기로는 진짜 짧게 비트코인이 반등한다 그러면 6,500만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현 자리에서. 그리고 큰 폭으로 봤을 땐 7,000, 8,000 요렇게 1,000만 원씩 단위로 좀 봐야 되겠고, 짧은 폭으로 정말 봤을 때는 6,500만 원까지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요 상태만 끝난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단기 박스가 다시 돌파되면서 올라가는 자리고, 과거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언제죠? 여기 한 4월 말쯤에 지켜줬던 자리를 깬 거죠. 즉 5월 중순에 최종적으로 이탈된 자리를 4개월 만에 회복시키는 자리입니다. 이 차트로 볼 때는요, 어느 시점이 과거에 깨진 시점부터 해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시점이 나타날 때는 시장이 큰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6천만 원 회복됐으니까 공격적으로 몰빵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몰빵되는 시점은 뭔가 새로운 경신이 됐을 때 그때도 이제 몰빵은 아니지만 크게 한번 비중을 실어보는 거지. 지금 자리에서도 비트코인은 그런 시점은 아니다. 그래서 큰 비중을 싣고 한번 공격적으로 해볼 자리는 8천만 원이 넘어가는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사놓고 단타 치는 게 아니고 메이저 애들 사서 끌고 가는 거예요. 비트코인 꺾일 때까지. 일단 이게 첫 번째 팩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올라가는 도중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둘 중에 하나 애들이 꺾였을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무조건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못 가고 이더리움 혼자 상승이 되면서 알트코인들 전반적으로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플러스 비트코인 캐시 ABC 거래대금이 증가가 되면서 최근에 오르지 못하고 둔했던 코인들 많이 상승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 쪽을 견인시켰던 대장들 보면은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캐시 ABC가 맞는데 캐시 ABC는 지금 꺾였다고 난 보고 있어요. 저는 꺾였다고 보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안 꺾였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꺾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도 꺾이지 않고 둘 다 상승하는 거, 둘 다 같이 올라가는 거, 시총 대장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간다고 했을 때는 이더리움이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동안 반등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고점에 대한 저항 부분도 있을 거고, 비트코인은 이제 6천만 원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뭐 알트코인 전체 시장이 강세가 한번 나왔을 때는 제가 보는 포지션은 비트코인이 6천만 원 넘어서 끝나는 거랑 이더리움은 480만 원이 돌파돼서 끝나는 거랑, 요런 작품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전체 코인 시장에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이제 흐름이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이 480만 원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 물량이 지금부터는 480만 원짜리가 제일 커요. 그리고 이제 500만 원인데 요 두 개 자리 값만 회복이 돼서 넘어가게 되면은 전체 시장이 어떤 강세가 한번 나타날 거다. 왜? 이더리움 전고점 돌파 장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봤던 것처럼 이제 요런 흐름이 나올 수 있죠. 이 두 가지 그냥 케이스로 놓고 보는 거죠.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자, 여기도 이때 보면은 전고점 돌파가 돼서 추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요때도 보게 되면
전고점 돌파가 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폭에 대한 추가 상승이 더 나오는 거죠. 저렇게 놓고 봤을 때 이더리움 현재 시점에서는 뭐 한 800만 원까지는 충분히 좀 가지 않을까. 요 전고점이 돌파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크게는 뭐 1000만 원 이상을 좀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 이제 먼 미래를 체크하기보다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고점이 혹시라도 돌파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발생됐을 때는 요런 급상승에 대한 상승폭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수익이 더 커지면서 올라가니까 좋은데, 오히려 빠른 매도 시점도 나타날 거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이 이제 돌파돼서 끝났다라는 부분하고 거의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확정을 그냥 지은 건 아니지만 분봉에서 놓고 봤을 때 이미 분봉상에서 단기 여기 이제 6천만 원짜리 있죠. 여기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넘어갔는데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자리를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터져야 되고, 천천히 이제 위에 매물대가 없을 때는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게 사실 제일 강한 패턴인데, 지금 현재는 그런 포인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거 봐야 돼요. 어쨌든 6,000원 난 넘을 것 같은데, 아주 짧게는 6,500, 크게는 7,000에서 8,000 이렇게 마디를 좀 설정해 가지고 내가 그 마디 때마다 어떤 공략을 할 거냐, 6,500 가서 팔 거냐, 7, 8,000 가서 팔 거냐, 올라갈 때 비중 줄일 거냐, 여러 가지 방향 스타일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비트코인이 꺾이기 전까지는 메이저급들은 좀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 뭐 리플이나 아니면은 뭐 이더리움 클래식, 도지, 비트, 뭐 퀀텀도 있고요. 이더리움, 그렇죠? 예, 이오스, 뭐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스텔라 루멘도 있고 비트토렌토도, 캐시도. 자, 에이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지만, 종가상으로 했을 때 3,200원만 밀려서 깨지지 않으면, 즉 3,100원대로 진입이 돼서 끝나지만 않으면 계속 홀딩이 가능합니다. 저 자리 깨지게 되면은, 제가 이제 왜 저 자리가 이제 손절을 잡으려고 하냐면요, 급락 포인트가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 이더리움 이제 요런 포지션으로 좀 유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지지선 라인인데, 요 자리가 깨지게 되면 요런 하락도 나올 수 있어요. 항상 이제 어느 선이 깨져서 내려갈 때는요, 비례를 합니다. 뭘 비례를 하냐면 지가 오른 거에 대해서 비례를 해요. 그렇죠? 과거에도 보시면 이렇게 잘 올라갔다가 지지선 한번 2,400원짜리 깨지고 나니까 크게 빠졌듯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3,200원 종가로 이탈이 되었을 때, 요 말은 3,200원 밑은 뭐예요? 3,100원대로 진입이 됐을 때죠. 3,180원, 3,190원, 70원, 60원 이렇게 됐을 때는 무조건 갖다 던져야 된다. 종가를 보고 던지자는 거죠. 장중에 이탈되는 거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최근에 상승폭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점에 대해서 손절각도 반드시 짧게 잡아야 된다라는 것만 포인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좋은 거는 흐름이 최근에 계속 좋아져서, 한 가지 이제 다른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그 메이저급 있죠. 가능하면은 이번 달 우리가 좀 조심을 내가 하자고 했으니까, 시총 10조 이상에 되는 애들만 신규 분들은 건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이제 6천만 원이 돌파된 시점에서는, 오늘 만약 이렇게 올라버리면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제 단기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면 연속 상승보다는 한 템포 하루 이틀 좀 쉬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쉬어갈 때 메이저급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그런 애들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부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지금은 또 종목 비중을 많이 늘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원래 포트를 4개까지 좀 설정을 했었는데, 2개는 그냥 짧게 익절을 해버리고 2개만 끌고 가고 있어요. 최대한 좀 안전하게, 안정성이 있는 애들로 조심스럽게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오늘까지 기준에서 제가 이제 조금 위험한 자리값에 대한 손절을 좀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은 동일합니다. 440만 원이 종가로 깨졌을 때 반드시 익절 처리하고 다 빠져나가야 된다. 비중을 살려두지 마세요. 여기서 440만 원이 깨져버리면 390만 원까지 바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설정값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로 좀 봐야 되는데 5,900만 원이 종가로 깨졌을 때는 또 메이저급들에 대한, 우리 메이저 가지고 있잖아요. 5,900만 원이 깨져서 5,800만 원대로 비트코인이 진입이 되면, 그때 가서는 메이저 애들도 비중을 줄이던지 눈치껏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다 파는 게 좋겠죠. 5,900만 원이 이탈되게 되면은 5,700만 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이 좋고 뭐 향후의 어떤 내용들과 테마와 성장 가능성을 많이 놓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빗썸을 보고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많았어요. 빗썸에 이제 특히, 물론 이제 다른 거래소에도 많아요. 빗썸에도 내가 보니까 상패코인 그 확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투자 유의 지정된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내려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비트에는 지금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데, 업비트도 예외 대상은 아니다. 시총 높다고 해서 그것도 예외 대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절이나 손절값도 조금 빨리빨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뭔가 이제 다 발생한 후에 다시 접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17일까지 너네 다 제출해. 내가 우리가 이제 3개월 동안 시간 주지 않았냐. 그 3개월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늦게까지는 24일까지 하고 가능하면 17일까지 너네 다 그 나한테, 우리한테 제출을 해라 라는 식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기사가 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은 상황들이, 코인 투자 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한 일주일 정도 앞당겨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물론 이제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음 주부터도 굉장히 이제 몸을 사려야 되는 그 시기가 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13일이거든요. 그럼 그 주에 금요일이 이제 17일인데, 말이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냥 항상 이제 고객센터에 가서 보니까 어, 여기는 안 나왔네요. 네, 네이버 가서 치시면은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좀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좀 준비를 하자고요. 우리가 지금은 그런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비트코인 시장이 뭐 많이 위험해진다고 하면 모를까. 지금은 뭐 코인 시장을 정부에서 공격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잘 너네 운영해. 제대로 신고하고 다 제출할 거 제출하고 그리고 운영해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 요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량적으로 안 좋은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안 좋은 흐름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뭐 꼬꾸라지고 급락하고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저는 이제 업비트로 보니까 업비트 내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유의 지정으로 걸릴 수 있는 애들이 최근에 비해서 조금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범위에서 얼마나 또 많은 코인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는 뭐 시총이 낮은 애들도 있을 거고, 그래도 시총이 나름 높은 애들도 있을 거고, 뭐 1조 이상에 해당되는 코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좀 이번 달은 진짜로 몸을 좀 사리면서 수익 좀 덜 보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 다시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욕심내지 않고 지금은 메이저급으로 포트를 좀 준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여기 보니까 이제 상위 애들도 이제 잘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코인 시장은 기회를 줬다. 내가 욕심을 내서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니면은 하락할 때 잘못 잡아서 계속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 요런 거 발생하지 않은 한 우리가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의 그 수익 부분, 비중 조절 부분, 익절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좀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씩 조절하면서 접근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오전은 요 정도로 좀 체크를 하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지금 크게 안 밀릴 것 같아요. 지금 45분에서 이제 15분 정도가 남았는데, 조금 더 보고요. 아무튼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최근에 손실은 많이 봤지만, 다시 회복이 되고 있으신 분들도 조금만 더 힘을 내셔가지고, 욕심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적당한 타이밍에서 먹고 빠지는 그런 장세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메이저들이 상승을 주도할 때는 사서 끌고 가는 방향이 가장 좋고요. 메이저들이 조정을 받거나 하락이 됐을 때는 눈치껏 단타 정도 1, 2% 정도 공략하는 게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일단은 이 당시 때 손실 보신 분들 많았어요. 그쵸?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요렇게 일단 회복되는 것 자체가 오늘 종가 넘어도 눌리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떤 메이저급 붙들로 좀 세팅을 할 건지 그것만 좀 준비를 하신다고 한다면 단기 방향이든 뭐 단타든 언제쯤 접근해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어, 손실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 시장은 어, 뭐 크게 거짓말을 할 것 같진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일단 이번 달은 내가 조심하자고 했는데 이번 달을 피해서 현재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현금 보유를 100% 하고 그냥 이번 달 말까지 지켜볼 건지 근데 올라가더라도 그 수익률 포기하겠다. 그게 있고 하나는 이번 달 흐름이 안 좋으면 대장주로 한번 공략해 보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한 템포 좀 늦추자라는 거죠. 너무 과한 수익 너무 오버한 수익 그런 거를 한 템포 좀 늦춰서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